시청자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유경입니다. 오늘 오유경TV에서는 세계적인 두 예술가의 아름다운 인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앨범을 한번 봐주세요. 지난해 오랜 암투병 끝에 타계한 류이치 사카모토의 마지막 앨범 12입니다. 그런데 이 앨범 커버 봐주시겠어요? 크레용으로 쓱쓱 그린 그림인데 뭔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린 듯 하면서도 힘이 느껴지고 아우라가 느껴지죠. 이 작품은 바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화가인 이우환 화백의 작품입니다. 어떻게 사카모토의 유작 앨범에 이우환 작가의 작품이 커버가 됐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는 이 이야기를 이 책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류이치 사카모토의 유작 에세이인데 나는 앞으로 몇 번의 보름달을 볼 수 있을까? 네, 바로 이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 사카모토와 이우환의 첫 만남의 이야기부터 나옵니다. 첫 만남은 서로 얼굴을 보게 된 게 첫 만남이 아니고요. 사카모토가 이우환 화백에 대해서 알게 됐던 바로 그때인데 불과 18살 대학 새내기였다고 해요. 그 부분 읽어드릴게요. 1970년 전후에 미술계에 화려하게 등장한 이우환 선생님과 스가 기시오 씨 등은 모노파라는 총칭으로 불렸습니다. 그들은 인간의 꾀바른 상상력 따위는 던져버리고 모노, 그러니까 물체 그 자체를 들여다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돌이나 나무 같은 자연 소재를 가공하지 않고 그대로 전시하는 행위 속에 비로소 강력함이 깃든다고 했죠. 대학 새내기 시절에 저는 이렇게 멋질 수가 라며 모노파의 철학에 감명을 받았지만 그 콘셉트를 곧바로 자신의 음악에 응용할 생각은 미처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읽고 사실 사카모토에게 깜짝 놀랐습니다. 이우환 화백의 철학을 듣고 16살이나 어린 사카모토가 그 철학에 감명받았다니 사카모토야말로 또 얼마나 성숙한 그 예술가로서의 자질을 가졌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하지만 그의 음악에 이우환 화백의 철학이 금방 녹아들어간 것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 50세 중반 가까이 되어서 모노파 음악을 만들게 되는데요. 그 이야기가 여기에 나옵니다. 뉴욕 길거리에서 주운 돌을 툭툭 두드리고 슥슥 문질러가며 그 소리들을 녹음해 그야말로 음악으로서의 모노파의 실현을 시도했습니다. 한여름에 교토에 가서 매미 소리가 가득한 산에서 필드 레코딩을 하기도 하고 프랑스의 바셰트 브라더스의 음향 조각 소리를 녹음하기도 하고 미국인 조각가 해리 베르토리아의 음향 조각의 소리를 녹음하기 위해 맨해튼의 미술관을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왜 자기가 이렇게 빨리 이우환 철학을 받아들이지 않고 뒤늦게 50이 넘어서 모노파 음악을 하게 됐는지에 대한 고백을 하거든요. 그 부분입니다. 이우환 선생님의 작품을 만난 것이 18살 무렵이었으니 어쩌면 그때부터 모노로서의 음악의 길을 향해 곧바로 걸어갈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길을 택하지 않았던 것은 젊은 시절에 제가 돈과 여자에게 눈이 멀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구체적인 이야기는 상상에 맡기겠지만 그렇다고 나이를 먹은 지금 그 인생을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분명 환갑을 넘기고 큰 병을 앓고 속세의 욕망에 휘둘리지 않는 청빈한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비로소 자신이 올라야 할 산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이겠죠. 말하자면 큰 나선을 그리듯 빙 돌아 원점으로 돌아온 셈입니다. 이렇게 50이 넘어서야 모노파 음악을 시작한 사카모토. 그러나 이때까지만 해도 이우환 화백과 사카모토는 서로 얼굴을 직접 대면한 적이 없어요. 그로부터 2년 후인 2018년도 퐁피두에서 음악 연주회 전시를 하고 나서 또 파리에서 이우환 화백을 처음 만나게 되고요. 그해 또 우리나라에서 남산 피크닉에서는 사카모토의 큰 전시가 열리게 됩니다.
남산 피크닉의 개관 전시로요. 여러분 그 전시 가본 분 있으신가요? 그때 엄청난 화제를 몰고 왔었는데 그때 이야기 한번 읽어드릴게요. 남산의 피크닉이 막 오픈할 때 얘기입니다. 2018년 5월부터는 한국 서울의 중심지에 오픈한 사설 아트 스페이스 피크닉의 개관 기념 전시로 류이치 사카모토 엑시비션 라이프가 열렸습니다. 이전에 12월 도쿄에 머물고 있을 때 아트 관련 일을 한다는 젊은 한국인 부부와 여성 큐레이터가 찾아와 그들이 준비 중인 새로운 공간에서 제 전시회를 기획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언제 전시할 계획인데요? 하고 묻자 이듬해 봄이라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오픈 예정일까지 반년도 채 남지 않은 일정이라 무리예요, 무리. 최소한 1년 정도는 준비 기간이 필요합니다. 라고 거절했는데 어찌나 열의를 보이던지 일단 기획을 진행해 볼 수 있게 수락했더니 그들은 정말로 그 짧은 기간에 전시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 전시에서 한국에서는 건축물이나 정원에 돌을 사용하는 일이 많아서인지 서울 시내 한복판에 커다란 석재상이 있었습니다. 다카타니 씨와 함께 방문했는데 처음에는 선택지가 너무 많아서 어쩔 줄을 몰라 하다가 그중 마음에 드는 것 10개를 골라 피크닉의 전시회장으로 보냈습니다. 돌을 사용하면 어떻게 해도 이우환 선생님의 흉내처럼 보이기 십상이지만 워터스테이트 원의 중심이 되는 수면 주위에 보이지 않는 선으로 그린 커다란 삼각형을 만드는 느낌으로 적절한 위치를 찾아 돌을 배치했습니다. 이러한 공간적 접근은 음악의 창작에도 자극을 줍니다. 돌을 사용한 예술계 대선배인 이우환 선생님께서도 이 작품을 직접 보러 와주셨고 5개월의 전시 기간 동안 총 6만 2천 명의 관람객이 방문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말 대단했는데 6만 2천 명 중에 한 명이 접니다. 저도 그때 피크닉 개관전에 가서 류이치 사카모토라는 음악가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아는 기회가 있었죠. 그전에는 마지막 황제라는 우리나라에서 큰 히트를 쳤던 영화의 주제 음악을 했던 작가 정도로만 알고 있었는데 여기에서 그가 정말 공감각적인 전시를 해요. 이 전시를 통해서 그가 정말 예술가임을 알게 되고 큰 감동을 받았는데 그때 이야기가 여기 적혀 있으니까 다시 한번 그 감명받았던 전시가 제 눈앞에 펼쳐지는 것 같습니다. 그는 예술가로 활동가로 많은 활동을 했지만 안타깝게도 암에 걸려서 긴 투병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큰 암 수술 후에 이 12 앨범을 이제 기획하게 됩니다. 이 12 앨범을 기획하게 된 이야기 읽어드릴게요. 2021년 초 큰 수술을 받고 긴 시간 입원한 후 도쿄에 임시 거처로 돌아온 저는 그로부터 얼마 후 다소 체력이 회복되어 신시사이저를 만지작거려 봤습니다. 뭔가를 만들겠다는 의식도 없이 그저 소리를 마음껏 느끼고 싶었습니다. 3월 10일의 일이었죠. 이후 가끔씩 신시사이저와 피아노 건반을 쳤고 마치 일기를 쓰듯 그 스케치를 기록해 두었습니다. 앨범을 발매하기 위해서는 재킷 디자인도 선정해야 했는데요. 파트너는 큰맘 먹고 이우환 선생님에게 부탁해보라고 했지만 당초 저는 아무리 그래도 너무 과한 부탁이야 라며 그 생각을 접었습니다. 그러나 어싱크 이후 선생님을 통해 큰 영감을 받고 있던 만큼 한번 들어봐 달라는 부탁이라도 해보자 하는 생각으로 들어보시고 혹시 뭔가 떠오르는 것이 있다면 기존 작품이라도 좋으니 제공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라며 임시로 믹싱한 음원을 보냈는데 놀랍게도 기쁜 마음으로 새 작품을 그려주겠다며 흔쾌히 승낙해 주셨습니다. 네, 사카모토가 얼마나 기뻤을까요? 큰 수술 받은 후에 만들어진 이 앨범. 사카모토는 이 앨범이 자신의 유작이 될 줄 짐작했을까요? 아무튼 이우환 작가님께서 흔쾌히 승낙한 후에 이 작품을 보내게 되는데요. 이 작품의 이름은 Sound Far Beyond, 멀리 가는 소리라는 뜻입니다. 왠지 류이치 사카모토에게 큰 용기를 주기 위해서 만든 그런 작품의 제목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원래 이 작품은 이렇게 기울어져 있지 않고요. 약간 평행한 선들로 이루어진 것인데
이완 선생님께서 이렇게 13도 정도 기울어서 커버를 하면 어떠냐고 제안을 해서 지금의 이 모양이 나왔다고 합니다. 사카모토는 이 12라는 앨범에 대해서 이런 글을 남겼어요. 이 앨범은 어떤 확고한 콘셉트를 토대로 제작된 것이 아닙니다. 그저 싱겁게 연주했던 신시사이저와 피아노 음원을 한 장의 앨범에 담았을 뿐, 그 이상의 무엇도 아니에요. 하지만 지금의 저에게는 이처럼 어떠한 계획도 없이 만들어진 날 것 그대로의 음악이 더 만족스럽게 느껴집니다. 이것으로 저의 이야기는 일단 마칩니다. 예술은 길고 인생은 짧다. 예술은 길고 인생은 짧다. 이 말이 사카모토가 남긴 마지막 말이라고 하고요. 그 이후에 사카모토의 마지막 모습은 그의 오랜 친구였던 직후 편집장이 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읽어드릴게요. 소위 말하는 완화 케어는 25일부터 시작되었다. 그날 오전 중에 사카모토 씨는 담당 의사 한 명 한 명과 악수를 하며 정말 큰 신세를 졌습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여기까지만 도움을 받으려 하니 부탁드립니다. 라고 온화한 어조로 덧붙였다. 아울러 다가올 날, 그러니까 결국은 행해질 사카모토 씨의 장례에서 틀게 될 곡목의 리스트를 확인했다. 이미 다 만들어둔 리스트의 곡들을 들으며 이 곡은 안 되겠다라며 제외한 것들도 있다. 허술한 구석 없는 명확한 의지가 건재했다. 또한 침대 정면에 병실 벽에 걸린 그림은 27일에 사카모토 씨 본인의 희망에 따라 12 앨범을 위해 이완 선생님이 그린 원화로 교체되었다. 마땅한 것들이 마땅한 곳에 놓였다. 25일부터 완화 케어가 시작됐다고 하는데 그 뜻은 이제 더 이상 연명 치료를 하지 않고 죽음을 맞이할 준비를 했다는 뜻이고요. 이후로 사흘 뒤인 28일의 새벽에 류이치 사카모토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오유경TV에서 이렇게 류이치 사카모토의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나는 앞으로 몇 번의 보름달을 볼 수 있을까라는 유고 에세이집을 통해서 들여다봤습니다. 시대를 대표하는 예술가이자 활동가인 사카모토의 음악, 또 우정, 또 철학 이야기가 다 담겨 있지만 그 중에서도 오유경TV는 이완 선생님과의 어떤 특별한 인연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끝으로 사카모토의 유작 앨범 중에서 한 곡 들려드리고, 그리고 사카모토의 대표곡이죠. 메리 크리스마스 미스터 로렌스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곡은 류이치 사카모토의 대표곡이면서 동명의 영화에 출연하기도 했죠. 류이치 사카모토와 데이빗 보위가 함께 나온 영화로 또 잘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이 두 곡과 함께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유경TV 오늘 좋으셨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여러분 안녕.
그림이 있어요. 근데 이 그림 뭔지 좀 아우라가 있지 않아요? 남만이 잠깐만. 그런데 이 그림 뭔가 아우라가 특별하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이 책 안에 이 두 사람의 인연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남만아, 이리 와.